네, 이상현 기자 고맙습니다. 요즘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국회는 요즘 상생 아닌 살생 수준으로요. 아주 고소혈전 중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김진 앵커 오버하지 마요. 그러다 다쳐요.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면 안 돼요. 많이 하는데 예. 오늘 직설 스페셜 토크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 이모저모 냉정과 열정 사이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입니다. 예,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전계환 매일 P&I 대표, 아름다운 잼 여사 임재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부를수록 오십시오. 좋아요, 이름이 잼 여사. 아니 저는 그 앞에 아름다운이 더 듣기 좋아요. 아름다운 좋으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 찜통 외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청년이잖아요. 영화 주인공이기도 했던 마크 저커버그. 요게 표준말입니다. 저커버그. 박근혜 대통령 만났는데 에어컨 안 틀어서 너무 더웠대요. 좀 틀어요. 아니요, 그 마음은 진정성 네. 있는 그 검소하게 절약해야 된다는 솔선수범에서 네. 그 마음 너무 아는데요. 왜 저희 집도요, 그 부티에 이렇게 질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에어컨 틀 때 있거든요. 네. 이 정도는 틀어야죠. 왜냐면은 진짜 좋은 얘기를 하러 왔는데 더워서 그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작년에 저도 너무 더우니까 낮에 이렇게 앞에 막 흐릿하게 당겨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 정도, 더워서. 예,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남의 나라 와서 긴장했는데 이렇게 네. 덥기까지 하면 될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뒤에 뜰 겁니다. 주제 주세요. 네. 독한 청와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독한 청와대인데 정장 차림으로 저커버가 청바지 안 입고 네. 넥타이 메고 왔다고요. 네. 이례적이에요. 참모가 많이 괴로울 겁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마음 읽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반응이 나올 줄 몰랐겠죠. 그렇다고 대통령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융통성 없이 청와대 참모가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않고 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온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의 지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네. 우리나라는 우리 임 여사님 말씀대로 밖에서 온 손님들 제대로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실책이 있었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온도가 청와대가 30도래. 30도면 이건 지나치다 싶지 않아요? 지나치죠.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 부품 비리 때문에 보면 풀 가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지금 가동률이 급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정부에서 나왔죠. 유사시에 단전 순위까지 정하고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솔선수범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30도 하면 좀 곤란하죠. 보면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좀 맞추게 돼 있죠. 네. 28도도요. 저희 집이 빌라인데 햇볕 잘 안 들어오는 빌라라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문을 딱 열면 28도거든요. 하루 종일 꽁꽁 닫아놓은 문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요 보면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한 80평가 240제곱미터쯤 됩니다. 예. 근데 240제곱미터쯤 되니까 혼자 쓰시니까 좀 널찍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위민 1, 2, 3관에서 근무하는 이제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이야 보면은 특히 이제 행정관들, 비서관들이야 갑갑하거든요. 그 사람 네. 찜통이죠. 그러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36도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위민간 실내 온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능률이 오르겠어요. 그리고 예.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또 외국에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 왔을 때 그 보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 부실한 나라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이 어렵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생활이 어렵나 보다도 조금 예의가 없나? 비정상이네. 비정상이네. 뭐가 안 돌아가네. 네. 이런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빈들 왔을 때는 한 26도 정도로 에어컨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네, 얼굴이 빨간데 저 더워서 빨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나눈 얘기가 그 디자인의 중심은,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창조 경제를 얘기하는 원래- 자리에서 땀범벅이에요 지금. 창조 경제 하려면 한 10만 원 쓰고 1,000만 원 좀 벌어야 창조 경제 아닙니까? 네. 에어컨 좀 줄여서 얼마 아껴 쓸까요? 쓸 거 써야 되죠. 예. 절약하는 거는 스스로 절약하는 것이고 남한테 네. 고하게 대접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게 오히려 창조 경제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일단은 보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전기 절약한다니까 국민들 속 시원한 건 있는데 황 의원님, 워낙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검소 DNA가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즉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유경수 돌아가셨던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 원체 어렵던 시절에 예.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됐고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에 아주 빈농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밥 자시고 끼니 굶었던 것은 예사다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대통령도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뭐 남아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 2층 요즘에 이제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때는 청와대 1, 2층에서 2층이 이제 그 관저였어요. 관저 네.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걸 열어봐서 우연히 수색하다가 이렇게 수세식 이렇게 변기 통 열어보니까 그 안에 벽돌 2장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 아껴 쓰려고. 물 아껴 쓰려고. 그래갖고 그거 보고 그 당시 이제 했던 비서관이 통곡을 했다는 뭐 이야기도 있을 예.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솔선수범, 근검절약의 솔선수범은 몸에 밴 분인데 아까 우리 전기현 대표 말씀대로 창조 경제 하려면 좀 쓸 건 써야죠. 근데 그것도 좀 외국에서 저크버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금 기분 좋게 좀 써야 되겠죠. 아니 근데 뭐 적어보고 아니라 뭐 예. 다른 어린이가 와도 왜 대접은 똑같이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조금 뭐 그래도 조금 같은 뭐 여자의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더위에 좀 강해요. 덜 타요. 그렇지 않아요? 추위에도 그리고 강해요. 이렇게 마르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소민 체질도 땀을 많이 안 흘리셔서 또 그렇게까지 또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모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청와대부터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진정성은 보여서 뿌듯합니다. 예. 그러나 에어컨 대접은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온도 몇 도 가지고 외국 네. 손님을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요. 좀 더 유연하게 좀 접근할 필요 있다. 네. 예. 국민들 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절약 안 하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네. 예. 거기다 덧붙여 갖고 지금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청와대 비서들은 뭐 비서관이 됐든 행정관이 됐든 사실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더워서 땀 범벅이 돼서 36도에 어떻게 보면 36도라면 참고로 우리 저 사우나 조금 약한 사우나 정도입니다. 네. 거기에서 근무하다 보면 능률이 안 오르겠죠. 그러면 능률이 안 오르면 당연히 머리가 둔해지니까 창조적 생각이 안 나겠죠. 창조적 생각이 안 나니까 창조 행정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니 융통성이 그런 있는 것도 좀 거예요. 창조적으로 비서들이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좀 벗고 다니면 어때? 저 시원해요 이러고 있으니까 더우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에어컨을 트니까 시원한 거지 에어컨을 안 트고 빨가벗고 있어도 덥죠. 아니 청와대 같은 그러니까 데는 예를 네. 들어서 그런 상황일 때 대통령이 말 안 하셨다고 청와대도 30몇 도까지 있고 그렇게 있는 참모분들도 참 답답하십니다. 자, 청와대 아닙니까? 참모분들 이 방송 보고 에어컨 켜십시오. 그리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여대생 때 유경수 여사의 옷을 줄여서 입고 다녔다는 검수하잖아요. 그렇게 검수하신 분이잖아요. 그때는 또 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가 되게 가슴 아팠던 어떤 게 거요? 외국의 군수업자가 네.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네. 부채질 하시니까 달러 주면서 에어컨 사시라고 그랬더니 그 돈으로 무기 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도 있겠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훈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박정희 대통령 유명한 일화가 많죠. 그 보면은 여름에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 하다 보면 부채질하고 근무하다 보면 파리가 날라들죠. 거기 보면 숲이니까. 예. 그럼 그 대통령이 어느 날 갔더니 어느 그 전직 장관분이 쓰셨던 회고록이 있던데 보니까 대통령이 막 파리 휘두르더라는 거예요. 파리 잡는다고. 파리 잡으라고. 예, 파리 잡는다고 그 안에서. 예. 그 대통령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갔더니 대통령은 지금 부채질하다 말고 파리 왔다 갔다 하니까 파리 잡는다고 파리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하는 일화가 남고 아까 우리 이영경 앵커 말씀대로 보면 이제 그 원체 더운 데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 군수업자가 이렇게 뭐 좀 많이 좀 에어컨 좀 사서 쓰십시오 하고 뭐 갖다 이렇게 좀 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저 보면 우리 무기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그런 모습을 쭉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김진 앵커 말씀한 대로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가장 싫었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유경수 여사가 항상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군복을 줄여갖고 옷을 맞춰줬대요. 이거. 아 그래요? 예, 그래.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었는데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예. 아버지 저 군복 이렇게 줄여갖고 옷 입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싫었다. 그리고 보면은 나오지만은 성심 여중 성심 요고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녀야 되니까 네. 지난 대선 때 그 동창 얘기했잖아요. 나왔죠. 그래서 동창회 나서 꼭 보리밥. 보리 꼭.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면은 전 국민들 혼식하라, 30% 혼식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솔선수범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몸에 밴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런 근검절약 정신이 사실은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그 시절을 살았던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이 하나같이 근검절약해서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고 예. 또 잘 먹고 좀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아마 다 같이 이제 노력했던 부분이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산업화라는 거로 왔다는 것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 그래도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도 에어컨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또 축적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맞아요. 시해되고 그 뒤에 그대로 계속 살아남아 계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제 씁쓸한 면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좋은 포인트예요. 예,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얘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오죽하면 장화를 70만 원짜리 신는다고 동아일보에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쨌든 사회 어른이니까 그런 예. 모습은 좀 신선했던 부분들은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공개합니다. 네. 대통령에게 꽃을? 꽃을. 예. 어떤 꽃입니까? 조국 진중권 교수님이 오늘 네. 대통령에 꽃을 주러 간다고 했는데 사건의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시죠. 머리띠를 묶고 갈 수는 없고 예.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이라는 말 뜻을 가진 꽃이 소국인 모양입니다. 작은 국화 있죠. 아, 작은 국화의 그 예. 꽃말이 정인가 봐요. 예, 정인 것 같습니다. 예. 가셨죠. 이제 아마 하셨을 건데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책임자 처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와 걱정과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명 인사들이 지금 가셔서 하신 뭐 내용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나올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진중권, 문성근 아까 이런 분들이 가셔서 박근혜 조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꽃을 주면서 네.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정원 게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직접 알려드린다. 그렇게 그런 말했어요. 의미에서 예.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꽃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예전에 이현경 앵커도 얘기했지만 김혜자 씨 얘기 중에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란 말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드리는 꽃은 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은 엿을 받는 기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뭐 아이고. 진짜 좋아서 꽃을 주겠습니까? 근데 사실 누구나 뭐 어떤 얘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을 찾아가서 뭔가를 드리면서 이런 일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가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의도가 뭘까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대선 전 연장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맞아요. 태도를 취했는데 오늘 새누리당도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난타전이에요. 저는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진중권 교수나 조국 교수 이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9분이 뭐 우리 뭐 임여사 말씀으로는 뭐 꽃이 아니라 뭐라 그러던데 이른바 그 격충수라고 그러죠. 격충 상대방을 갖다가 흥분하게 해서 실수를 유도하는 걸 우리 격충수라 그럽니다. 전략이네요. 그래서 바둑 둘 때도 격충수를 두죠. 그러니까 슬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건데 이제 격충수의 퍼포먼스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보면 전 6월 14일이던가요. 보면은 검찰에서 이제 보면 수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갖다 발표했고 또 검찰이 또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문제는 4가지 가닥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가닥,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면 주도적으로 뭐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과 또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면 사건을 갖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덮으려고 했다.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나마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더 있죠. 2개가 더 판단을 있어요. 기다리기 전에 조국 교수님을 비롯한 9분이 청와대에 가신 건 오버인가요? 오버가 아닌가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도 조국 교수는 법대 교수 아닙니까? 예. 전형적인 오바죠. 뭐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잠깐만요. 2가지만 더 예. 얘기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도 아까 조금 전에 이현경 앵커가 말씀하셨던 뭐 새누리당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게 하나가 이른바 매간 매직 지금 의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간 매직. 즉 민주당에서 보면은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어떤 자리를 갖다가 믿기로 해서 공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천이 공천 아니죠. 떨어졌잖아요. 네. 공천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국정원 우리가 집권한 그러니까 국정원 매수했다, 이 말이죠.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를 주겠다. 물론 의혹 단계니까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조사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하나는 그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보면은 당시에 자기가 갖다 40시간 이상 감금했던 그 부분 인권 유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에 냉정과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냉정과 열정. 이 열정보다는 냉정을 찾고 보면 실체적 진실을 갖다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갖다 모두가 기울여야 되지 흥분해서 퍼포먼스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예요. 양쪽 모두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분은 오버다신 거죠? 예. 아니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버가 아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보자.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법리 적용이 잘못됐거나 잘 됐거나 과했거나 아닌 거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는 것이고 예. 명백하게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고 또 국정법 위반을 했다는 것은 이미 나온 사실이고요. 이제 그것이 지난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이제 이것이 사실 사안의 본질이죠.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그 행위 자체가 미쳤던 영향보다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외화되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양 후보 간에 한쪽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다, 한쪽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총격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랬죠. 마지막에 12월 16일 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돼버려서 오히려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하고 했던 인지하지 않았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과의 내용이든 아니면 유감의 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설명이든 이것이 이 사안의 본질인 것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그 여성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수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고발을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기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중립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이 사안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져야 되고, 또 그 행위를 한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청와대 앞에 가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 뭐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 그러면 대선 한마디- 결과에 심각하게 아니, 영향을 아니,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 저 이런 처음 그건 듣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아니, 예. 잠깐만. 요 다들 굉장히 중요한 오버하셨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큰 우리 전 대표님 말씀 잘못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아니, 오해하시. 어떤 점이요? 검찰이 얘기 수사했으니까 그것이 한마디 그걸로 끝이다 얘기했는데 검찰은 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재판부에다가 이와 같이 의심을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의심되는 사항을 판단을 판단해 해보자. 주십시오 하고 던지는 것이 검찰이지, 검찰이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그것이 죄 있다 없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아니요. 거죠.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거기에서는 증거주의에 의해 가지고 예.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속 기소할 거냐, 불구속 아니 이거 기소할 거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판단하는 데는 법원이 죄가 있고 없고 판단하는 건 법관입니다. 유일하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위법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건 어떻게 기소를 하죠?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증거를 자기의 가지고 증거라는 것은 자기의 합리적 의심을 갖다가 이와 이와 같은 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는 예. 걸 탄핵하기 위해서 증거를 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증거가 딱 한마디만 나왔다는 얘기할까요? 거죠, 그러면 지금. 막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은 과거 보면 한명숙 의원 전 국무총리에서 검찰이 보면은 그 판단해서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죠. 그럼 앞에 보면 검찰의 판단이 그러면 그 한명숙 의원을 기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있는 겁니까? 자, 그 검찰이 다르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부당하게 수사하는 건도 여러 차례 있었고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게 있었고. 굉장히 아니 그런 경우는 부당하고 이런 경우는 부당 안 합니까?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에 맡았던 특별수사팀의 주임 검사가 보면 과거에 운동권 좋다 이거죠. 문제는 2007년까지 진보사회 단체가 하는 데다가 후원금을 내는, 그래서 쉽게 해서 판사로서 수사의 어떤 공정성의 의심을 지극히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예, 저희가 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니까 냉정을 찾고 그 질문하세요. 시원하게 어떻게 계신 이문 여사에게. 아유, 깜짝이야. 한 말씀 좀 하고 예, 싶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나왔던 게 민주당 측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승진이 계속 십몇 년 동안 안 된 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정보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미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미행하고 뭐 이래도 되는 거냐? 이 이건 과정. 오버 아니냐? 이거죠. 예. 저는 이것도 뭐 수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겠지만요. 네, 일단 네. 국정원의 그 위신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 국정원은요, 음지에서 일해야 돼요. 사실 양지를 지향하고. 네,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보가 나오고 미행을 당하고 본인이 네. 실제로 1월인가 2월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이 누군가를 미행했는데 이걸 들켜가지고 오히려 경찰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창피한 사실이에요. 최고의 권력기관이 예. 근데 이런- 전 여사 이번에 거는 네. 음. 전직
국정원 직원이 네. 국정원 네. 직원을 미행한 거잖아요. 전직이면 현직이 아니니까 미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의 칼로 이번 기회에 뭐 과거에도 국정원의 잘못이 많이 밝혀지기도 했으니까 예. 잘 재단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도의 차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미행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닐 테고요. 뭐 미행이 따라가고 불법 아닙니까? 미행은 불법이에요. 아니 미행이라는 것이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 그냥 가면 스토킹이 되고 예. 목적 갖고 가면 미행되면 미행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법상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 이게 이제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정화되기 위해서 내부자 고발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기업의 여러 가지 수사들 다 내부자 고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양심 선언 뭐 이런 걸 양심선언이죠. 통해서 그럼 예를 들어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불법적인 대선 개입 행동을 했다고 제보하는 행위는 사실은 권장할 만한 내용일 수도 있죠. 그것이 뭐 미행이다, 안 좋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도 너무 새누리당 쪽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아 그럼 냉정을 좀 찾아야 된다. 황 의원님요? 아니 이쪽으로 우리 임 여사를 갖다 쓱 바라보면서 네, 얘기하는 쓱 예. 바라보셨어요. 그걸로 저는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 제가 사실에 이거는 제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결과가 그 대선 개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렇고 치명적인 또 뭐 대선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이렇게 말씀을 문제는- 드리면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해서 인터넷에 도대체 하루에 몇 개의 댓글이 올라오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못 봐요. 그것은 뭐 사실 하루에 한 100개만 읽어도 눈 아파서 못 보거든요. 인터넷이 그만큼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는지를 더 자세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밝혀야 자, 된다. 팩트 자체는 그렇고요. 저는 대선에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대선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아니 2차 가공, 2차 가공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걸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 거죠. 문제를 가지고 예. 다루면서 폭발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에요. 팩트 자체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일관되게 예. 야, 그 댓글 몇 개 달린 게 무슨 대선에 영향이 있냐고 하면서 그 2차 가공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문제가 된다.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이 안에서도 열정과 냉정 네. 사이가 오가듯이 여야도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데 네. 양측 모두 화끈하게 깔끔하게 밝히는 것이 이 문제에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거라 봅니다. 네. 예전에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 고소고발 있을 때 토론 한번 하고 딱 있는 네. 걸로. 맞아요. 그것도 괜찮은 얼마나 방법인데. 깔끔합니까?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직선에서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즐거운 토크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